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비네코입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백현동 개발비리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에서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가 매우 중요한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김인섭 씨는 백현동 민간사업자인 정바울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77억 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쉽게 말해 금품 공여자는 정바울 대표, 금품 수수자는 김인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백현동 개발 비리의 핵심을 짚어드리자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무려 4단계 상향해주는 특혜를 민간업체에게 몰아준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토지 용도가 1단계만 올라가도 개발사는 큰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무려 4단계나 수직 상승해 주었으니 얼마나 큰 특혜냐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관여됐느냐라는 게 핵심인 것인데요. 백현동 개발 비리를 대장동과 판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어쨌든 오늘 재판에서 정바울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핵심은 이 사업으로 얻은 수익 200억 원 중 일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돌아갈 것으로 알았다라는 게 오늘 정바울 대표의 법정 증언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 대표는 왜 그렇게 알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텐데, 만약 여러분께서 정 대표라면 어땠을까? 수익의 절반이 이재명에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이 점에 한번 주안점을 두고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품 공여자로 김인섭 씨와 별도로 구속 기소된 정 씨는 오늘 법정에서 검찰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인섭이 식품연구원 부지 이야기를 하면서 200억 원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물었고, 자기가 50%를 먹고 50%는 두 사람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느냐라는 검찰의 질문을 받은 정 대표는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에 검찰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이재명과 정진상이라고 생각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답했는데 맞느냐라고 묻자 역시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미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부분을 재판에서 재확인하는 절차였는데, 곧이어 검찰이 김인섭 씨가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았는데도 이재명과 정진상 이 두 사람을 떠올린 이유를 묻자 정 대표는 성남시에서는 두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름을 거명하진 않았지만 여러 사항에 있어서 이재명 시장 등으로 저는 생각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정 대표가 말한 여러 가지 사항, 즉 이 두 사람을 이재명과 정진상으로 생각했을 수밖에 없는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정 대표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김인섭을 소개받은 경위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섭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았느냐라는 검찰의 질문에 정 대표는 선대본부장을 지낸 사람이라고 소개받았고, 그 이후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인섭 씨로부터 자신이 이재명 선거대책본부장을 역임했고 당의 얘기에 성남시장에 앉혔다는 얘기를 들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맞다라고 했습니다. 김인섭 씨가 공천을 앞두고 민주당의 영향력을 행사해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시장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정 대표는 김인섭 씨의 영향력을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민주당의 얘기에 이재명 변호사를 성남시장 후보로 공천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졌는데 말이지요. 자, 그리고 정 대표는 당시 허가권자인 성남시의 백현동 사업 부지의 R&D 용도와 주거 용지 비율에 대해 30%대 70%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성남시는 50%대 50%를 고집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인섭 씨가 가족의 상을 치렀을 때 이재명이 문상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이 매우 중요한 말을 했다는 것인데요. 정 대표는 김인섭 씨로부터 이재명 시장이 문상에 왔다 갔다고 들었다며 50대 50으로 하면 사업성이 없어 포기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재명 시장이 6대 4로 하면 되지, 법에도 정해놓은 것도 없는데 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실무자가 입장을 바꿔서
정 대표가 원하는 대로 60%대 40%로 신청하면 승인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정 대표는 김인섭이 손쓴 게 드디어 이루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재련 배경들 때문에 이 사업으로 얻은 수익 200억 원 중 일부가 이재명에게 돌아갈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고, 이를 오늘 법정에서 진술한 것인데요. 앞뒤가 딱딱딱 들어맞는다는 느낌 안 드시는지요? 자,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이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재명을 둘러싸고 발생한 의혹 내지 사건들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우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앞서 보도해드린 백현동 특혜 의혹, 또 위례신도시 아파트 의혹 등등,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추진한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 모두가 비리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례 사업은 2014년 이재명 시장이 성남 도계공을 세운 뒤에 민간 합동 방식으로 추진한 첫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이었지요. 사업 방식을 비롯해 사업을 기획한 당사자와 사업을 주도한 민간 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때 그대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소수의 민간 사업자에게 몰아준 것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라면 위례신도시 개발도 비슷한 성격을 띱니다. 성남시의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분양은 물론 성공적이었지만 수익금은 301억 원에 그쳤는데, 성남 도계공이 받은 공공환수 배당금은 그 절반인 15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1조 원대 수익을 올린 대장동 개발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이죠. 자, 이것에 대해 백현동까지 이재명은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직후부터 대형 개발 사업에 직접 뛰어들었지만 대부분이 공공환수보다 민간의 투기 세력의 막대한 개발 이익을 안기는 결과로 끝났습니다. 특히 백현동 개발은 민관 합동이 아닌 민간 개발이었음에도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해 주는 특혜를 줬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이재명은 박근혜 정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라고 주장했다가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까지 받고 있는데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런 케이스가 한 번 정도였더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이런 권력형 토건 비리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 이를 어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바보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